새처럼 나는 것은 인류 공통의 꿈입니다.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꿈.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새의 눈으로 바라본 지구. 전 세계를 누비는 이 여정은 놀라운 자연현상으로 가득합니다. 극한의 시련과 힘들게 얻은 결실까지 새들과 함께 떠나보시죠. 북아메리카 대륙 남단에 위치한 멕시코만에 봄이 왔습니다. 흰기러기 무리가 곧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여정에 오를 것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벌이는 대이동이죠. 북으로 가는 대장정에 앞서 흰기러기 가족들이 다른 기러기 가족들과 합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러기 가족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이런 대규모 집결은 관심을 끌게 마련입니다. 하늘에 미국의 국조가 나타납니다. 영리하고 힘이 좋은 하늘의 포식자죠. 어미들이 경고를 하면 메시지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흰머리 수리는 기러기들을 날아오르게 해 약점을 찾습니다. 공포가 물결처럼 번져나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가족들은 똘똘 뭉칩니다. 점점 더 많은 기러기 가족들이 날아오르며 기러기 눈보라를 일으켜서 수리를 혼란시킵니다. 눈앞을 가득 메운 기러기들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듭니다. 더 쉬운 사냥감을 찾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월동 준비 중인 물딸기 훨씬 공략하기 쉽습니다. 기러기와 달리 이륙 시간이 길기 때문이죠. 나는 것도 서툴러서 이내 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더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2m 정도 물속으로 잠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물닭도 잠수를 하는데 물이 얕아서 수리의 예리한 눈에 포착됩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흰머리 수리는 이동하는 기러기 떼를 따라가며 다시 기회를 노릴 겁니다. 흰 기러기 떼가 번식 시기에 맞춰 북극권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약 5,000km에 달하는 거리죠. 흰기러기 외에도 봄을 맞아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새들의 대이주가 시작됩니다. 갈색 사다새는 미국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도 주변의 따뜻한 물에서 번식하지만 물고기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죠. 밋밋한 갈색의 어린 사다새들은 바닷길을 익히는 중으로 색이 더 화려한 고참들이 비법을 전수해줍니다. 신참들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의 다양한 습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죠.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동물은 번식을 위해 북극지방에서 4,000km나 이동해온 혹등고래입니다. 수컷이 길이가 5m나 되는 지느러미를 철썩거려 도착을 알립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끄는 행동은 물 위로 솟구치는 도약입니다. (35톤짜리) 거구의 몸짓에 엄청난 양의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사다새는 이런 과시가 자신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고래들끼리 열중한 것뿐이죠. 반면 돌고래 떼를 쫓아가면 건질 게 있습니다. 어린 사다새들은 돌고래들이 멸치떼를 쫓는다는 걸 배웁니다. 돌고래들이 가장 큰 규모의 멸치떼 주위로 모여듭니다. 사다새들은 돌고래 떼를 보고 힌트를 얻어 잠수를 합니다. 먹잇감이 깊이 있을수록 더 높은 곳에서 뛰어들죠. 이 어린 사다새는 사냥 방식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다리와 날개를 뒤로 뻗으며 사냥감을 향해 부리를 밀어넣습니다. 목주머니를 크게 벌려 약 10리터의 물과 함께 먹이를 담은 뒤 윗부리를 닫아 먹이를 가두죠. 고기떼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갈색 사다새들도 이 쾌적한 바다를 떠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온 이 맹금들에겐 예약해둔 식당이 있습니다. 붉은 꼬리 매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 텍사스 남부에 있는 브래큰 동굴에 들릅니다. 멕시코에서 번식을 위해 이곳을 찾은 큰기 박쥐가 주 메뉴로 무려 2천만 마리나 됩니다. 포유동물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저녁에 먹이를 찾아 나설 때면 의뢰 사냥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방금 도착한 어린 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박쥐 잡는 법을 알고 있을까요? 초보 사냥꾼이 재빠르기로 유명한 박쥐들을 향해 무작정 돌진합니다. 하지만 박쥐들의 엄청난 수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마침내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박쥐를 발견하고는 발톱으로 박쥐를 휙 낚아챕니다. 인상적인 수법이지만 대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련한 사냥꾼들은 최고의 사냥 기술을 구사합니다. 시속 160km 이상으로 급강하하며 사냥감을 낚아채죠. 한 발로 먹잇감을 붙잡은 채 다른 발로 다른 사냥감을 낚아채기도 합니다. 고수 중의 고수는 여름 내내 이곳에 머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동굴을 2주 도중에 들르는 식당쯤으로 이용합니다. 붉은 꼬리 매처럼 흰기러기도 비행로로 알려진 명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미시시피 비행로가 가장 널리 애용되는데 수시로 내려앉아 쉬거나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이주에 나선 어린 새들은 어미 곁에 꼭 붙어 다니며 길을 익혀야 합니다. 새끼들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 그 경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쪽 경로를 택한 새들은 그랜드 캐니언 같은 위험한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이 지역 여행의 대가는 흰머리 수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형성되는 상승 기류를 잘 활용하죠. 흰머리 수리는 언덕이나 절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곳은 상승 기류가 부족한 법이 없죠. 물을 좋아하는 새에게 바람 후에 이 협곡이 제공해줄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물에 의해 잘려나간 협곡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장대한 콜로라도 강이 여전히 흐릅니다. (1700만 년) 동안 이 사막에 생명을 유지시켜준 강으로 이곳을 통과하는 수리들에게도 먹이를 공급해줍니다. 동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니먼트 밸리. 이주하는 새들에겐 별다른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서쪽 경로를 택한 흰기러기들이 북쪽으로 이동할 때 이곳을 통과합니다. 미시시피를 지나는 흰기러기들처럼 서쪽 경로의 어미들도 특정 지형을 표지 삼아 새끼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는 기러기들은 훨씬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미시시피 강과 달리 이곳 사막엔 먹이도 물도 없으니까요. 흰 기러기들에게 이곳은 건너기 힘든 고난의 땅입니다. 흰기러기들은 빠르게 날갯짓을 해서 멀리 북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있는 거대한 사암 절벽들이 기류를 위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기러기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죠. 흰기러기들은 이런 무임승차를 이용해 높이 날아가는 다른 기러기떼에 합류합니다. 서부 해안에서는 사다새들이 이주 중입니다. 대대적인 잔치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간표대로 정확히 움직여야 합니다. 사다새를 놀라운 새라고 하는 건 부리에 많은 양의 먹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다새가 한 입에 5kg의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오리들의 상대는 되지 못합니다. 가오리는 입을 저인망 그물처럼 사용해 작은 새우들을 잡아먹습니다. 악마 가오리라고도 불리는 이 쥐가오리들은 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개를 버리는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본 결과 점프는 가오리떼의 가장자리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새우들을 놀라게 해 다른 가오리들의 입속으로 몰아넣는 건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냥 과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다새들은 가오리들의 공중고개를 뒤로하고 기괴한 장관이 펼쳐지는 곳을 향해 열심히 날갯짓을 합니다. 어미 사다새들은 어린 새들을 코르테스 해에 있는 한 특별한 해변으로 안내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밀물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을 때죠. 바다가 포획물을 드러냅니다.
그루니온이 해변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사다새 성체들은 그루니온이 도착하는 때를 정확히 알고 어린 새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합니다. 그루니온 암컷들은 꼬리로부터 모래를 파서 들어간 뒤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 다음 수컷들이 또아리를 틀며 수정을 시킵니다. 해양 포식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조대의 최고 수위 위쪽에 알을 낳는 것이죠. 새끼는 다음 한 살이 때 부화해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이지만 사다새들에겐 적합한 도구가 없습니다. 이들의 부리는 모래 위에 그루니온을 퍼올리기엔 너무 거추장스럽죠. 사다새들이 입맛만 다시는 사이 정작 재미를 보는 새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다지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 파도가 심한 날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루니온들이 바다로 돌아갈 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잘하는 사냥 기술을 시도합니다. 물로 돌진해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습지대에서도 아주 별난 고기잡이가 펼쳐집니다. 영리한 돌고래 떼도 등장하죠. 대백로 몇 마리가 돌고래들을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이 백로들은 돌고래 습성에 관한 전문가죠. 돌고래들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가까운 진흙둑을 확인할 때가 기회의 순간입니다. 백로들이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죠. 돌고래들이 이 물고기들을 물가로 몰아붙였습니다. 거둥거리는 물고기를 돌고래들이 부지런히 퍼올립니다. 그 틈에 백로들도 끼어듭니다. 이 세상에서 돌고래들이 이런 식으로 먹이를 잡는 곳은 오직 이곳뿐인데 백로들이 그걸 이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특이하게도 돌고래들은 물가로 올라갈 때 오른쪽 옆구리만 이용합니다. 새끼 돌고래는 어미로부터 사냥 기술을 배우고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백로 역시 마찬가지죠. 대개는 더 이상 직접 물고기를 잡지 않고 돌고래가 남긴 먹이에 의존합니다. 이곳의 대백로는 주어진 기회에 적응하는 새들의 비상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안 증거입니다.
미시시피 경로를 택한 흰기러기들이 네브라스카를 통과 중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150여 년간 푸른 초원지대에서 미국의 곡창지대로 탈바꿈했죠. 흰기러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덕분에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흰기러기들이 2주 중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널려 있어서 해마다 개체 수가 5%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죠. 이곳에 내려앉는 흰기러기들은 대부분 사흘 연속 쉬지 않고 비행했습니다. 1300km를 이동하면서 30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해 체중의 3분의 1이 줄어든 상태죠. 하지만 최상의 계획도 날씨에 좌우됩니다. 전날 밤 내린 눈이 모든 걸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배를 못 채운 채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흰기러기 대부분이 기력이 바닥났죠. 어린 기러기들은 이 지역에 관한 어미의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먹이가 없으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사다새들의 여정은 샌프란시스코만에 이르러 끝이 납니다. 금문교가 놓여있는 이곳의 바다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가득하죠. 사다새의 이주 거리는 짧은 편으로 대부분이 이곳에서 여행을 마칩니다. 교도소로 유명한 알커트레즈 섬은 사다새를 뜻하는 옛 스페인어에서 이름을 따왔죠. 이동하는 동안 사다새들은 다른 동물을 지켜보거나 창의성을 발휘해 먹이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황은 훨씬 수월합니다. 수량이 풍부한 만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낚싯배에서 버린 찌꺼기들을 먹으면 되죠.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제휴할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처럼 물고기 떼를 찾아 한 대 몰아주죠.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1000마리가 넘는 바다사자들이 태평하게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사다새들은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게 됐지만 다른 새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새들은 캘리포니아 갈매기로 캘리포니아 해안의 항구에서 눈치껏 살아가는 새들이죠. 그런데 해안을 좋아하는 이 갈매기들이 봄이면 야성의 부름을 받아 6만 5천여 마리가 갑자기 이주에 나섭니다. 새들은 만에서 320km가량 내륙에 위치한 염소코인 모노호를 향해 날아갑니다. 호수 위로 솟아오른 탄산칼슘 탑들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갈매기들의 평소 서식지인 안락한 샌프란시스코 해안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부식성의 알칼리성 염분 혼합물인 호수의 물마저도 유독합니다. 지극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갈매기 수천 마리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갈매기들은 아침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호숫가가 엄청난 수의 소금 파리떼로 메워집니다. 좋기 수십억 마리는 될 듯합니다. 갈매기들에겐 최고의 만찬입니다. 번식과 먹이를 찾아 모여든 파리떼가 호숫가를 새까맣게 뒤덮습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달리기만 하는 모습이 정교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파리 한 마리당 7칼로리를 함유해 하루에 60마리만 먹으면 되죠. 이곳에선 살기가 아주 쉬워서 갈매기들은 여름마다 이곳을 찾아 살을 찌웁니다. 먹이는 흰기러기 가족에게도 최우선 사항입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먹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미 기러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흰기러기 가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플랫강 유역의 습지는 날씨가 안 좋을 때도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줍니다. 흰기러기 200만 마리가 이곳으로 피난해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기러기가 모이는 곳에는 수리도 모여드는 법이죠. 이번에도 수리의 전법은 갈라놓고 낚아채는 겁니다. 괴롭히고 분열시켜 약한 사냥감을 골라내는 거죠. 건강한 흰기러기도 탐나는 표적이지만 이곳엔 다른 물새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둥오리는 훌륭한 사냥감이죠. 동료 수리들을 부추겨 사냥에 가담시킵니다. 고된 여행으로 쇠약해진 청둥오리를 노립니다. 사냥감이 널려 있다 보니 수리들은 긴장을 풀고 서로 어울립니다. 심지어 먹이를 갖고 놀기도 하죠. 놓쳤습니다. 어린 수리가 실력을 발휘해 봅니다. 발톱으로 꽉 쥐는 게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흰머리 수리는 수리 중에 가장 사교적인 편이죠. 새끼 수리는 놀이를 통해 성체로부터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이런 놀이는 유대감을 키우고 실전 기술을 완성시키는 데 유용하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모든 새들이 날씨가 바뀌길 기다립니다. 며칠 후 네브라스카 플랫강 전역에서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그만 떠날 때가 됐습니다. 많은 흰 기러기들이 다코타의 황무지 위를 지나 북상합니다. 척박한 풍경이 끝나고 이내 초원지대가 나타납니다. 이런 대초원이 수백 킬로미터나 펼쳐져 미국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동물에게 목초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들소들을 따라 이동을 하는 특이한 새들이 있습니다. 바로 탕난 찌르레기죠. 들소가 이동하면 찌르레기들도 함께 이동합니다. 뻐꾸기처럼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곤충들을 휘저어놓는 들소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들소의 행동을 잘 파악하고 있고 언제 방해하면 안 되는지도 잘 압니다. 들소가 먼지 목욕 중일 땐 조심해야 하지만 찌르레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아나는 벌레를 낚아챕니다. 암컷을 두고 벌이는 수컷들의 결투는 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찌르레기는 들소 전문가답게 싸우는 들소들을 어떻게 피할지 잘 알죠. 들소들의 충돌은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과 맞먹습니다. 찌르레기들은 현명하게 충돌지대 밖으로 물러납니다. 들소와 이들의 친구 찌르레기는 한때 수백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들소와 찌르레기들이 서식할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죠. 동부 연안의 델라웨어만에서는 영겁의 시간 동안 그래왔듯이 또 다른 동물들의 이주가 일어납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100만 마리가 넘는 바다새들이 남아메리카에서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에 맞춰 이곳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기괴한 선사시대 생물이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투구기입니다. 멕시코의 그루니온처럼 이들도 포식성 어류가 접근 못하는 곳에 알을 낳으러 왔죠. 새들이 진화하기 수백만 년 전에는 통했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비밀이 탄로나서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합니다.
세가락 도요와 도요들이 제일 먼저 해안선에 모여듭니다. 밀려오는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 속에서 갓 낳은 알을 골라내 먹습니다. 다들 쉬지 않고 먹어대는데 3,2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변에서 투고기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수백 마리가 파도에 뒤집혀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투고기에는 위대한 생존자들입니다. 알 중 일부만 살아남아도 장차 이 해변으로 돌아올 투고기에는 충분하죠. 투고기의 알로 배를 두둑이 채운 새들이 북쪽을 향해 출발합니다.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흰기러기들이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를 통과합니다. 출발한 지 2주일이 조금 지난 현재 여정의 3분의 2를 마쳤습니다. 뉴욕은 새들에게 복잡한 교차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습지대가 고층 건물의 숲으로 바뀌었는데도 250여 정이 넘는 텃새들이 매년 이곳을 통과합니다.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지만 뉴욕은 지친 흰기러기들에게 얼마간 도움을 줍니다. 고층 건물들이 모니먼트 밸리의 절벽들처럼 바람을 위로 불게 해 흰기러기들이 내륙으로 진입할 때 큰 도움이 되죠. 이제 흰기러기들은 캐나다로 들어가 번식지를 향해 계속 날아갈 것입니다. 역시 북쪽으로 향하는 흰머리 수리는 넓은 숲을 가로지르는데 절대 물에서 멀리 벗어나진 않습니다. 흰머리 수리들이 개울이나 강 하구를 찾는 건 먹이를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주 특별한 행사가 수리들의 관심을 끕니다. 회색곰도 눈치를 챘습니다. 기류를 타고 올라간 수리가 제일 먼저 그 광경을 목격했죠. 홍련어들이 번식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수리가 때를 기다리는 동안 회색곰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린 수리들이 강둑에서 모든 걸 꼼꼼히 지켜봅니다. 연어가 15,000마리쯤 모이면 출발 신호를 울릴 만큼 충분히 모인 셈입니다. 한 마리가 출발하면 모두 출발합니다.
강이 연어로 가득 차자 곰들이 흥분을 금치 못합니다. 새끼 곰들은 배를 채울지 고기를 더 잡을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흰머리 수리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먹어야 합니다. 어미곰이 먹잇감 뺏기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곰은 수리와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먹을 권리를 두고 다퉈봐야 좋을 게 없죠. 수리가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합니다. 날개로 물고기를 감추고 있긴 하지만 몇 초밖에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마침내 곰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방질이 풍부한 껍질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둬 새들을 기쁘게 합니다. 수리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들러야 할 장소가 한 곳 더 남아있죠. 흰기러기들은 기나긴 여정의 종착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통과합니다. 저 멀리 서부의 기러기들은 국경을 지나 곧장 툰드라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물러가고 있는 눈을 따라잡자 흰 기러기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멈춥니다. 그러나 굶주린 흰머리 수리들도 이곳에 모여 흰 기러기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흰 기러기들은 아주 취약한 상태죠. 어린 수리 한 마리가 기러기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번엔 쉬운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힘이 빠진 어린 기러기입니다. 흰 기러기가 저항을 합니다. 수리의 꼬리를 물기까지 합니다. 수리는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 돌입합니다.
놀랍게도 탈출에 성공합니다. 성공한 건 맞죠? 흰기러기가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수리는 교실로 돌아갑니다. 모든 새들이 그러하듯 학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날씨가 맑아지자 흰기러기들이 마지막 짧은 비행에 나서서 북극의 번식지에 도착합니다. 무려 5,000km의 대장정이었죠. 어린 기러기들은 이제 어미 곁을 떠나 자신들의 새끼를 키웁니다. 그들을 이끌고 북미 대륙을 종단시킨 어미와의 유대를 이제는 이 어린 새끼들과 이어나가겠죠. 새끼들은 새들만 알고 있는 많은 비밀을 어미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독수리, 홍학, 물수리와 함께 하늘을 날며 새들의 눈에 비친 아프리카를 체험해봅니다.